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18번 목적 문제였습니다. 일단 우리 탁구장,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해서, 자, postponement, 연기하게 됐습니다.에 대한 얘기였었고요. 사실적 정보들이 좀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Dear Conexa Point Table Tennis Center members. 그래서 우리 센터 회원님들에게 그러면서 I'm the manager of the Conexa Point Table Tennis Center. 우리가 말하는 탁구장 핑퐁이라고도 하죠. 탁구장 저는 이제 매니저입니다. 그러면서 Thank you for your interest. 자, 관심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In the upcoming reopening of the center. 우리 센터의 재개장. 지금 upcoming이니까 다가오고 있는 이 재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언제 재오픈해요? 라고 한 100번 물어봤나 봐요. 자, 좋아요. 그런데 말이죠. Unfortunately, 미리 좀 체크 좀 해놨습니다. 이게 불행히도라는, 이제 부사인데 거의 접속사처럼, 역접처럼 씁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러나의 대용,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불행히도, 그러나, during the repair process, 자, 이 수리 과정 동안에,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했죠. during 다음에는 보통 이렇게 사건 개념이 나오죠. 자, unexpected electrical issues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unexpected는 여기 주어를 꾸며주는, 굳이 얘기하면 과거분사. 예상치 못한 그런 전기 문제가, 배선 문제가 됐던, were discovered.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법도 조금 잘 봐야 되는 게, 당연히 여기서 이제 수동이 걸려 있는 게 그런 이슈들이, 문제들이 발견된 거니까. 여기다 이제 discovered 써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볼 수도 있겠죠? 발견한 게 아니라 발견된 거니까 were discovered. 그러면서 하면서 우리 컴마 찍고 ing 나오면 소위 말하는 분사구문이죠. 그러면서 하도록 야기한 거죠. 이 새로운 이 문제가 하도록 causing the work, 그 일로 하여금 하도록 야기했냐면 to take longer, 더 오래 걸리도록 하는 걸 야기했습니다. than we planned it,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그래서 caus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쓴 거고, 여기는 ing를 야기되는 게 아니라 야기한 거니까 능동 형태로 써주면 되겠네요. 여기도 가볍게 어법 낼 포인트들은 좀 보이네요. We regret to inform you. 여러분들에게 알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인데요, 방금 선생님 해석 들었나요? 유감이다. regret to는 하게 되어 유감이다 라는 표현인데, 우리 또 중학교 때 많이 했죠. regret 다음에 ing를 쓰게 되면 기억나나요? 과거에 한 걸 후회하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맥락상 당신에게 이런 말을 했던 걸 후회합니다. 말이 안 되죠. 지금부터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regret to, 거의 정해져 있는 표현이에요. We regret to inform you that the center's reopening, 자, 우리 센터의 재개장이 반드시 연기되어져야만 합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걸 알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글 전체 목적이 되니까 형광펜을 쫙 쳐놓고요. 여기도 이제 선생님이 문법 체크를 한 이유가, 우리 제자님들이 이렇게 조동사 뒤에 능수동을 가끔 놓치더라고요. 당연히 재개장이 연기하는 게 아니라 재개장이 연기되어져야만 하는 거니까 be delayed 하면서 이렇게 수동 표현을 써야 되겠죠. 참고로 delay는 좀 기약이 있는 겁니다. 언제 다시 재개장한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그게 일주일이 됐건,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늦춰지는 것들, 10분이 됐건,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 된다, 이런 느낌이 delay예요. 그런데 postpone이라는 표현은요, 말 그대로 미루긴 미루는 건데 좀 기약이 없이 미루는 거예요. 언제 다시 재개될지 잘 몰라, 정해져 있지 않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우리 비행기 타러 가면 공항에서 비행기 연착될 때 항상 뭐라고 뜨죠? 절대 postpone 쓰지 않고 delay라고 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서 잠깐 기다리면 되는 거죠. 알겠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자, 요런 게 이제 내용 문제로 내기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 내용적인 거니까 노란색으로. 무슨 말이냐면, the center was originally scheduled. 원래는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to reopen on April 1st. 그러니까 4월 1일에 특정한 날짜를 나타내기 전체 on을 씁니다. 이런 건 이제 토익이 가끔 나오는데, 어찌됐건 4월 1일에
재개장할 것으로 원래는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내용 일치 문제 낼 수 있겠죠. 내용 일치 불일치. 원래는 4월 1일인데 이게 한 번 더 미뤄졌겠죠. 그러나 It will now reopen on May 1st. 한 달이네요. 그러면 여기 이 내용을 가지고 4월 1일에서 5월 1일로 연기가 된 거. 그러면 한 달이 연기됐다. 이런 식으로 내용 일치불일치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랬죠. 한 달 정도 연기돼서 5월 1일에 재오픈할 겁니다. 그래서 to ensure the safety of all members, 우리 모든 회원님들의 안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We look forward to, 자, 다 이것도 정말 막 관용적인 표현이 정해져 있죠. look forward to 하게 되면 간절히 바라다, 딱 정해져 있는 표현이고요. 이때 to가 전치사 to죠. 그래서 뒤에다가 투부정사가 아니라 ing 동명사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당신을 다시 you back, singing you back on the court soon. 우리 경기장 코트에서 곧 보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 ing 쓰는 거 조심하세요. 전치사 to. 그러면서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아직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인내심과 이해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진심을 담아. 그래서 매니저가 편지를 보내네요. 전체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매니저가 발표를 합니다. 연기된 재오픈, 재개장을. 자, 뭐 때문에 예상치 못한 전기, 그런 문제.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죠. 그 스케줄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감사해하고 있죠. 고객들에게 인내심과 이해에 대해서. 그래서 목적 문제 치고 시험 문제 낼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좀 보였습니다. 어법적인 거, 내용적인 거. 꼼꼼히 복습하시고요. 다음 질문에서 볼게요. 자, 심경 변화 문제입니다. 아이 설레 너무 좋아 하다가 어머 무서워 하는 우리 캐시였죠. 캐시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캐시의 감정 변화죠. 즐거움에서 그다음에 정말 압도적인 공포로. 그래서 심경 변화 문제로 아주 깔끔한 문제였었고요. 어려운 건 딱히 없었는데 그 캐시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 그 부분, 그런 거 뭐 끼워넣기 문제나 이런 것도 괜찮겠죠. 갑니다. It was the first carnival. 첫 번째 축제였습니다. 4살 박이 이 소녀인 이 캐시에게 정말 4살 여러분들 여러분도 귀엽죠? 여러분도 아이 귀여워. 고1이면 한참 귀여울 나이 17살 그죠? 자, 근데 4살, 5살 친구들을,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촬영실 근처에 이제 애들이 그 스쿨버스, 유치원 버스 타는 친구들이, 막 걸을 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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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하는 친구들이 막 걸어가면, 막 너무 이뻐.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헝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요. 자, 갑시다. 너무 귀엽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할 게, 우리가 4살짜리라고 할 때 당연히 4 years old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여기 단수를 썼냐면 사소한 건데요. 이렇게 중간에 요렇게 찍찍하고 이렇게 nash가 들어가게 되면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형용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4살짜리인 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는 4살입니다. I'm 4 years old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저는 4살 된 소녀예요. 그럼 I'm 4 year old. 왜냐하면 형용사에는 단복수가 없으니까요. 형용사에 단복수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4살짜리가 된 그런 소녀 캐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ash가 들어가면 형용사가 된다더라. She had only heard about it. 자, 그 카니발, 그 축제에 대해서 들어만 봤어요. From a mother, 어머니로부터. She had been imagining colorful balloons. 정말 정말 다채로운 화려한 풍선들에 대해서, 그리고 delicious candy, 맛있는 캔디들에 대해서 had been imagining, 과거부터 쭉 상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거 완료에다가 진행까지 붙여놓은 거, 이런 것들, 그렇죠? 오랫동안 쭉 상상해 오고 있었습니다. When she finally arrived at the carnival. 자, 마침내 이 축제에 도착했을 때 the twinkling, 반짝반짝 twinkling lights and music, 이 반짝이는 빛들과 그리고 이런저런 음악들이 made her jump with joy 하면서 또 문법 하나, 사역, 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요 정도 뭐 눈에 들어오죠. 그녀를 정말 즐거움으로 풀짝 뛰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글의 흐름상 지금 즐거운 우리 캐시의 마음이 막 느껴지죠. 여기도 계속 보니까 the magician, 마술사가 showed his tricks, 자, 기술을, 묘기를 보여줬고요.
and she cheered with her family. 가족들과 함께 좀 응원도 해주고요. 아, 너무 재밌어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문장 어디 갔나요? 네, 돌아오세요. 근데 네, 돌아오세요. 어디 갔나요? 네, 요 문장 요 문장이 글의 흐름이 바뀌는 문장이고 덧붙여서 어법 문제 내기 너무 좋은 친구가 별표 3개짜리 이렇게 하나 등장을 했네요. 자, 해석 먼저 하겠습니다. But suddenly, 그러나 갑자기 she saw a lot of huge balloons, 너무나 많은 커다란 풍선들을 봤는데 in the parade, 우리가 뭐 퍼레이드라고 하죠, 행진하는 거. 근데 그 풍선이 coming towards her,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그걸 본 거니까 너무 이제 풍선이 너무 큰 겁니다. 막 너무 많고요, 너무 거대하고.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서 글의 이름 바뀌니까 끼워넣기 문제도 가능하고요. 자, 여기 C의 과거의 형태로 이 saw 지각 동사요. 이 지각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지각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또 그 와중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중간에 또 이렇게 껴있다 보니까 여기서 은근슬쩍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무슨 문제인지 뭘 묻는 문제인지 애들이 우리 제자님들이 좀 놓치더라고요. 아, 우리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ing는 되는데 투부정사는 안 되잖아요. 이건 약속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 구조는 생각 못하고 이 지각동사에 있었던 건 눈에 안 보이고 왜냐면 목적어가 너무 기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법 문제 내기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꼼꼼히 잘 보셔야 돼요. 자, she thought, 그녀는 생각했어요. They were too big, like monsters. 여기서 때는 이제 풍선들이죠. 그 풍선들이 너무 크다고. to는 항상 부정어감. 너무 크다고, 괴물처럼. Her heart began to beat fast from fear. 공포로, 그렇죠. 이런 거 이제 확실한 신경이 나오죠.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대요.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그래서 Cassie가 froze, 얼어붙어 버리고 and dropped her cotton candy. 와, 어떻게 솜사탕을 그냥 떨어뜨렸어요. Underground. 이거 엄청난 일이죠. 솜사탕 하나로 들었다 놨다 하는 아이인데 그걸 탁 하고 떨어뜨려서 이제 암망하면서 she quickly, 그녀가 빠르게 hid behind her mother. 어머니 뒤로 빠르게 숨었습니다. 뭐, 요 정도. 전체 요약 한번 해볼게요. 자, 캐시가 경험합니다. 정말 신나는 걸 경험하죠. 이 첫 번째 카니발 축제에서. 하지만 갑자기 공포를 느끼죠. 거대한 풍선들이 다가올 때. 그러면서 그녀가 얼어붙게 만들고 엄마 뒤로 숨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용상 조심할 건 없었고 글의 이름이 바뀌는, 그러나 그 문장과 함께 목적어 다음에, 즉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또는 ing 쓰는 그 구조. 문법은 좀 조심하도록. 되죠? 자, 필자의 강력한 의견을 묻는 주장 문제였습니다. 아,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라. 그래야 설득이 잘 된다. 근데 참 공감되고요. 여기서도 지금 네가 하는 주장에는 공감하지 못하지만 그 주장하라는 너와는 공감을 할 수 있다. 아,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공부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 말에 공감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해도 좀 안 됐던 친구들은. 근데 선생님이 이제 지나왔던 이제 20년 정도 강의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 나의 이야기, 혹은 이제 내가 겪었던 제자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노력이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래도 20년 정도 지내다 보니 제자들과 아직도 이렇게 컨택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강을 하다 보니까 인강을 통해서 또 접한 제자님들이 또 이렇게 소식을 전해오고 하다 보면 노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해줄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노력이 중요해라는 나의 그 주장, 내가 그렇게 T처럼 선생님 T예요 하는 그 T처럼 와가지고 노력은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인과관계로 막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통해 나의 주장, 내가 하는 그 주장을 나라는 사람과 함께 그 스토리와 함께 받아들일 수 있다. 완벽하게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첫 문장부터 아주 강력한 의견이 나왔고요. 좀 조심할 게 여기가 주의할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비교급이 나오게 되면 앞에 걸 원칙적으로는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정어가 나왔으니까 다시 천천히 번역해보면 A보다, 그러니까 A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니다. B 하는 것보다. 말장난했죠. A 하는 것보다 B, 그러니까 B, 선생님 A하고 B 이렇게 넣어서 다시 한번 해석해 줄게요. 다시 한번. No better way니까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To influence,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stir 그러면 휘젓는 거거든요. 청중들을 휘저어 놓는 것. 그러한 더 방법에 있어서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럼 뭐가 더 좋다는 얘기예요? 얘가 더 좋다는 얘기죠. 얘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이렇게 부정어가 들어가면 뒤에 걸 강조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첫 문장부터 강력한 주제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서술형 내기도 좋겠죠. 말장난했으니까.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고 청중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것도 어떻게 흔들어 놓냐면 stir.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이 단어는 외우세요. 별표 치고 나왔던데. 알겠죠? 그럼 여러분도 브랜드 중에서 이렇게 가슴팍에 후드나 여러분들 티 같은 거 보면 authentic하고 써져 있는 티 가끔 있던데. 이게 진짜로 이런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by opening up to them. 청중들에게 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털어놓는 거죠. with a personal story. 개인적인 이야기. 혹은 anecdote. 일화. 짧은 이야기 이런 것들이요. 참고로 이 anecdote는 요건 좀 의외였어요. 요거는 고3 모의고사에서 펼치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얘는 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는 영영풀이 문제 내기도 좋으니까 일화. 뭐 동의어, 요 정도 짧은 이야기, 요 정도 느낌으로 체크 좀 해놓고요. 자, 계속합니다. To be clear, 그러니까 명확히 하자면, 이게 또 오해는 하지 마. I'm not saying 이제 이러라는 건 아니야. You need to tell them long stories. 그렇다고 또 긴 이야기를 하라는 건 아니야. About your family vacations. 뜬금없이 너네 가족 여행 갔던 거. 혹은 show them baby pictures from the stage. 무대에서 네 아기 때 막 돌사진 갑자기 보여주고 이러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I'm saying 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that you can share key biographical details.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그래피가 전기물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서전처럼 막 뭐가 핵심적인 전기적인 그러한 세부 사항들, 그 핵심적인 거, 결정적인 그런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이 공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or an emotion 어떤 감정을 또 공유할 수 있는데 어떤 감정이냐면 you are feeling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걸 느끼는 뭐죠? 자 그러한 그러한 감정을 지금 막 드러내거나 아니면 요거 이제 이건 안 해도 돼요. 자기 비하적인 조크.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비하적이라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쌤이 예전에 과외를 할 때 썼던 방법인데 여기 좀 이해가 안 될까 봐 약간 부연 설명.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 공부를 좀이 아니죠. 많이 못했거든요. 아니 고1부터는 좀 잘했던 것 같고 중3, 중2 이때는 좀 많이 못했어요. 400명 있는 학교였으면 시골 학교였는데 300등은 넘어갔던 것 같고 350등도 넘어갔던 것 같은데 더 무서운 건 학교에 야구부가 한 30명 있었으니까 정말 어마무시하게 공부를 못했습니다. 영어 단어 너무 안 외워줬고요. 저는 발음 기호를 중학교 올라가서 배웠기 때문에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독학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외하던 시절에 이제 대학생이니까 이제 좀 이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과외할 때 애들한테 단어, 형도 단어 외울 때 많이 힘들었어. 그래서 형도 이런 방법을 썼다? 막, 이런 거 잘 모르겠으면 여기다가 한글 발음 막 쓰고, 막 발음 기호도 못 읽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형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됐어.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어때요? 단어 열심히 해! 이거랑. 사실은 나도 병신이었어. 이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비하적인. 나는 원래 나도 막 400명 있는 학교 중에서 300몇십 등이었고. 근데 이랬는데 이렇게 해서 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나 지금 너를 이렇게 과외하고 있자니 할 수 있어! 훨씬 더 후자가 설득력이 있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비하적인 얘기. 저는 읽으면서 대학생 때 내 모습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It is a tried and tested way. 이게 이제 검증된이라는 뜻인데 여기 tried and tested라고도 하고요. tried and true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뭐 비슷한 표현이에요. 검증된 방식인데 bonding with an audience of strangers. 낯선 이들로 되어 있는 그런 청중들과 bonding, 유대감을 형성하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하는 방법이냐면 laying the groundwork, 토대를 다져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조금 밑밥을 좀 깔아놓는다고 하나요? 이렇게 토대를 좀 다져놓는 겁니다. For you, 여러분이 then, 그런 다음에 persuade them,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들을 설득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논리적으로 티적인 것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자기가 또 어려웠던 이야기, 자기가 좀 바보 같았던 이야기도 좀 해가면서 심금을 울리는, 이해됐죠? 요렇게 접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이 검증된이란 표현으로 reliable, proven 정도의 뜻으로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입증된, 검증된, 영영풀이는 뭐 요 정도. 자, 계속 갑니다. The harsh reality, 이 혹독한, 잔인한 현실은요. People, 사람들은 won't abound with your arguments in a vacuum.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를 또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기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줄게요. 이 부분 설명을 먼저.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 보면 백지 상태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백지 상태가 의미하는 게 뭐냐? 당연히 관계를 아직 맺지 않은, 내지는 스토리를 서로 공유치 않는, 그냥 말 그대로 티적으로 논리만 갖다 놓고 있는, 논거만 갖다 놓고 있는 이 분필을 왜 사야 되는지 제가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스타벅스 커피를 팔아야 되는데 이 커피가 몸에 얼마나 좋고 뭐 이게 얼마나 품질 좋은 커피며 이런 얘기하고만 있으면, 즉 인간적인 어떤 공유 스토리 없이 백지, 진공 상태에서, 이해됐죠? 진공 상태라는 게 이제 뭔지, 아무런 교류도 돼 있지 않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오픈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공감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they will, 그 다음에 본드가 생략된 거야. 하지만 그들은 또 이렇게 하면 공감할 겁니다. 요거죠, 이렇게. 즉 뭐냐면, 라고 이제 이분께서 말씀하신데, bond with you, 너랑 공감할 건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 부분, 너무 좋죠. The person making those arguments,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사람과는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 주장과는 공감하지 못한다. 야, 이 표현 좋지 않나요? 그 주장과는 공감을 못하지만, 내가 왜? 하지만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자신을 오픈한, 자신의 이야기를 보여준, 자신의 부끄러웠던 이야기도 막 하고 있는 그 사람과는 공유를 할 수,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by sharing a revealing story or personal flow, 쭉 형광 붙여주세요.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게 드러내는 이야기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결함, 아까 맨 처음 자기 비하적인 그런 농담하는 거, 요거 비슷한 거죠. 이러한 것들을 공유하는 것에 의해 you allow audience members a way, 여러분이 이게 되면 이게 allow A, B 구조입니다. 알겠죠? 청중들에게 어떤 하나의 길을 허용해 주는 건데, 뭐 할 길이냐면 to identify with you, 여러분과 공감을 하게 될. 자, 여기 뒤에 해설지에 공식 해설지에서 왜 그랬나 모르겠는데 아마 좀 급하게 작성하시느라 그런 것 같아요. 뒤에 출판사가 아니죠. 교육청에서 나온 공식 해설지에 identify with가 동일시하다 이렇게 나왔던데 틀렸습니다. identify with가 동일시하다요. 왜 이게 틀렸다고 딱 집어서 얘기하냐면, 그냥 identify는 확인하다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구별하세요. 그냥 identify는 확인하다. 그래서 이 단어의 명사 형태가 identification,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로그인할 때 ID, 신분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알겠죠? 근데 이것과 별도로 identify with는 누구누구와 동일시하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동일시할 그런, 혹은 공감할 그런 방법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전체 요약해 볼게요. Personal stories, 자, 개인적인 이야기는 help speakers, 자, 이 화자로 하여금 뭐 하도록 돕냐면 build emotional connections with audiences, 청중들과 감성적인, 이해됐죠? 그러한 어떤 연결고리를 형성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러면서 making persuasion more effective, 설득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relate to the speaker, 화자와 연관을 할 테니까 뭐라기보다는 추상적인 그 논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그래서 CF 광고도 그냥 이 물건 좋아요보다 우리 아이유님이 나와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텀블러 스탠리, 나도 이걸 써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냥 나는 사는 거죠. 막 던져보는 겁니다.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질문에서 볼게요.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하기, 원문은 밑줄 의미 문제였었고요. 뭐 이것도 되게 상식적인 글이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자연환경, 우리가 조상님으로부터 받은 건데 미래를 위해 잘 써서 아껴서 주자, 뭐 이 정도 내용. 우리의 책임, 좋은 선조로서 우리도 좋은 선조가 되자. 우리 미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아주 상식적인 그 구조의 글이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지문은 좀 당황스러운 게 몇몇 단어는 그냥 암기하는 걸 권장합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 여기 unprecedented, 물론 이제 이게 고1 수준으로는 어려운 건 맞는데 어차피 암기하셔야 될 단어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신 이제 unprecedented를 통째로 외우는 건 조금 비효율적이고요. preced란 단어부터 먼저 출발해 볼게요. precede가 뭐냐면 선행하다, 앞서가다, 먼저 가다예요. 그러면 unprecedented 하게 되면 미리 가본 적 없는, 먼저 어떤 있어 본 적이 없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전례 없는, 유례 없는 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뭐 new의 뜻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외울만 하죠. 그러니까 precede를 외우라고요, 선생님 말은. precede,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될 단어니까. 알겠죠? 그럼 자, 다시. 우린 현재 at a point, 어떤 한 시점에 있습니다. 전례 없는, 최초의, 그리고 이걸 국어 시간에 전례 없는 미증유의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뭐 같은 말이에요. 자, genetic, 유전적, 문화적, 환경적 그런 힘을 가진 as a species, 어떤 하나의 종으로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종으로서,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강력한 이 종으로서 정말 전례 없을 정도로 유전적, 문화적, 어떤 환경적 힘을 가진 그런 종으로서 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we are linked to nearly every other person on earth. 자, 우리가 거의 모든,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하면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돼 있지 않던, 통신의 속도가 이제 뭐 5G 뭐 이렇게, 5G 다음에는 이제 뭐 아예 그냥 이제 표현 자체가 이제 또 달라지겠죠. 어쨌든 이런 엄청난 통신 혁명 속에서 살고 있는, 그래서 지구상에 누구와 핸드폰만 있다면 연결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이죠. We are embodied individuals. 여기서 embodied는 여기를 이렇게 꾸며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체화된, 해설진이 약간 의역을 했던데, 우리 이런 몸뚱아리를 가진 개인들입니다. 근데 어떤 개인들이냐면 trapped within limited time. 그러니까 말 참 어렵게 했어요. 어렵게 했어요. 직역해 볼게요. 먼저 제한된 시간에 갇힌 그런 몸뚱아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고요. 제한된 시간, 뭐 끼케야 100년 그래요. 알겠죠? 그런 제한된 몸뚱아리, 그런 시간 속에 갇혀있는 제한된 유한한 존재라고요. 하지만 we are also networked data streams. 하지만 우린 동시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의 흐름이면서, 우린 기억이면서, 우린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인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그냥 한 덩어리죠. And a part of our grander humanity. 거대한 인간, 거대한 인류라는 전체 집단의 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없이 유한한 존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는 이런 행동 하나하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의를, 이게 26학년도 3월 모의고사, 3월 고1 모의고사인데 뭐 10년이 지나서 2036년 어떤 친구가 들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2016년 고1 모의고사를 찍은 걸 또 어떤 친구들이 또 지금도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과거의 나를 미래의 네가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모두가 연결이 돼 있는 존재인 겁니다. Our decisions today.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는 그런 결정들이요, have far-reaching impact. 엄청난 멀리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멀리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때 place가 동사로 쓰인 겁니다. 관계대명사 속에서. place a responsibility on us. 그 다음에 여기 구조가 조금 복잡한데 천천히 쪼개서 덩어리대로 가면 돼요. 우리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그런 먼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정인 거죠.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탈원전을 한다, 아니다 다시 원전을 해야 된다, 아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된다, 아니다 화석 연료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등등등등. 이해됐죠? 우리가 미치고 있는, 우리가 오늘날 내리고 있는 이런 수많은 결정들이 정말 먼 미래까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 생각을 하면 내가 함부로 당장 우리 좋자고, 당장 우리가 힘들다고 이런 저런 결정들을 내리기에는 우리에게 큰 책임을 주는 거죠. 이게 100년 뒤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버릴 테니까. 이게 이제 조금 저희 빗대서 얘기하면, 그래서 이 강의를 박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여러분 후배들까지 계속해서 보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하나 잘못하면 안 되니까 선생님도 수업 준비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게 되죠.
그 얘기예요. 책임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to become good ancestors, 좋은 조상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될 그런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또 그러면서 take the long view, 장기적인 시계열을 가지고 long view and time travel forward, 앞으로 시간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to imagine the well-being of billions of people, billions 그러면 수십억 명입니다. 수십억 명 사람들의 그런 행복과 안녕을 상상하는 건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하면서 오랜만에 소유격 관계되면서 후수가 나왔네요. 해석 먼저 할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이, 그래서 이게 또 live가 아니라 life의 복수 형태입니다. 삶이 will be lived, 거주되게 되겠죠. 살아가게 되겠죠. 수동이죠. in the world, 어떤 세상 속에서, 어떤 세상이냐면 우리가 현재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알겠죠? 이 미래 수십억 명들의 사람들의 그 삶이 거주하게, 살아가게 될 요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뭔가 먼 미래를 상상하며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는 것들이 정말 장기적인 시점을 가지고, 그래서 좋은 조상님이 되려는 그런 우리에게 큰 책임감을 주는 그러한 큰 영향을 우리의 결정들이 미치게 되는 거죠. 자, 문법적으로 조금 조심할 게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한번 짚고 갈게요.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격,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뭐가 빠진 성분만 보면 되죠. 즉 뒤에 주어가 빠졌으면 뭐 당연히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목적어가 빠졌으면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까다로운 건 우리말로 뭐뭐의 라는 말이 빠진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whose 혹은 of which를 씁니다. 이때 that은 안 돼요. 그러면 뭐뭐의란 말 다음에는 명사 동사밖에 못 오죠. 왜냐면 무엇의 다음에는 명사밖에 못 오죠. 나의, 너의, 그들의, 우리의, 그녀의, 그의, 그것의 다음에는 명사밖에 못 오죠. 이해됐죠? 그래서 명사,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그리고 이 동사 구조로. 여기도 다시 보니까 누구의 삶이, 그 사람들의 삶인 거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삶이, 생이 살아가게 될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이해됐죠? 이렇게요. 계속 갑니다. Centuries ago, 자, 수백 년 전에는요, 수세기 전에 leaders of the native North American Iroquois라는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북미 지역의 원주민들, 이런 이 족장들이 created 7 generation stewardhips. 이건 밑에 별표 쳐놨고 이건 이제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7세대.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30년 정도로 보니까 7세대면 거의 200년도 훌쩍 지나가는 이런 미래를 생각하면서 7세대 관리를 만들어냈는데, 즉 그게 뭐냐면 instructing people, 사람들에게 지도를 하는 거예요. instruct, 지도하는 거. to consider the impact of every decision, 모든 결정의 영향에 대해서, 모든 결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도록, 누구에게 미치는? 자신의 자녀들, 즉 미래 7세대 정도의 자녀들에게 200년, 뭐 300년 뒤에 자녀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지도하는 거죠. 오호.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문장이 이거죠. In the precious few decades, 이 정말 소중한 precious few decades, 뭐 고작 요 몇십 년 내. 근데 어떤 몇십 년이냐면 지구가 우리의 것인.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좋아 100년 아니 뭐 아마도 한 80년 90년 few decades, 이 정말 귀중한 이 몇십 년 동안 while we 뭐하긴 하지만 we enjoy the gardens, 우리가 정말 그 정원들을 즐기고는 있어요. 근데 그 정원이 사실 보면 planted by our ancestor, 참 이것도 역설적이죠.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이 자연도 사실은 우리 부모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심어준 나무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물려준 자연인 거란 말이죠.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 조상님에 의해서 심어진 그런 정원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동안, 그 반면 우린 절대 뭐뭐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형광펜. Steal the shade from our descendants, 우리의 후손들로부터 그늘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데
밑줄을 어디다 그었냐면 실제 원문에서 우리 후손들로부터 그늘을 빼앗는다가 상징하는 게 결국은 미래 세대로부터 빼앗는 거죠. 그들이 마땅히 가질 자격이 있는 것. 바로 자연, 아름다운 환경. 알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맥락의 글이었습니다. 중간에 호흡이 좀 길었던 문장이 있어서 조금 힘들었죠. 자, 갑니다. 자, 몸하기 때문에 현대의 결정들이 exert가 발휘하고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심오한 장기적인 결과, consequences, 결과들의 그런 영향을 발휘하고 미치기 때문에 exert. 이때 exert 대신에 exercise라는 표현도 운동하다라는 뜻 말고도 발휘하다, 영향력을 미치다, 행사하다 이런 뜻이 돼요. Humanity, 우리 인류는 must embrace sustainable stewardship. 자, 지속 가능한,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관리, 체계 이런 것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우리 미래 세대가 inherit, 얻을 수 있도록이요. 정말 flourishing, 번영, 번창하는, 그러면서도 정말 우리에게 괜찮은, 그럼직한 그런 환경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요. 자, 뭐 환경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다시 한번 하나 덧붙이면 강의를 이렇게 계속해서 제작을 하면서 요즘 많이 그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선생님이 10년 전에 10년 뒤는 생각지도 하지 않고 그때도 열심히는 했거든요.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에요. 강의는 끝났습니다. 넘기셔도 돼요. 넘기셔도 됩니다. 네, 요즘 제가 이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근데 정말 2015년도 16년도에 선생님 강의를 여러분들 우리 또 현장 선생님 학원 제자들이라든지 다양한 루트로 제공을 하면서 선생님들 이렇게 쭉 보니까 한 번 더, 이것도 아까 책임감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때 열심히 한 것과 지금 열심히 하는 것의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 열심히 안 했다가 아니라 지금은 책임감을 느끼고 먼 미래의 친구들이 또 강의를 들을 테니까 강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지문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원문은 요지 문제였었고요. 여기 보면, 네, 요 표현 나오죠. 여기, neuroplasticity에서 뭐, 가소성이라고 나왔는데, 가소성이라고 하면 괜히 어려우니까 적응력? 그때그때 상황, 이렇게 마치 플라스틱에 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그때 상황에 맞게 잘 적응하는 거, 변할 수 있는 거. 이걸 가소성, plasticity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러니까, 평생에 걸친 그런 flexibility, 유연함입니다. 이런 맛의 선호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아직은 파랗게 어리잖아. 네? 아직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분이 입맛이 내가 변한다. 내지는 여러분이 이제 갑자기 뭐 구수한 한국 전통 음식을 좋아하게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특히 뭐 나물이라든지 야채류, 채소류, 담백한 거. 왜냐면 아직은 여러분이 자극적인 게 좋을 때고 그렇잖아요. 마라탕 좋아할 때고 그냥 떡볶이를 먹는데 이게 떡볶이인지 악마의 지옥에서 건져온 음식인지 알 수가 없는 그 맵기를 먹으면서 하고 있는 거. 뭐 이게 좋을 때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나이를 먹고 가면서 선생님이 그러거든요. 담백한 게 좋아지고 역시 슴슴한 게 좋아지고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요.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입맛의 선호도가 변하게 된다. 가봅시다. 이제 첫 문장이 이제 여기 호흡이 좀 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이 부분이. 자, 가봅시다. 그럼 이제 despite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인데 얘가 A고요. 여기 and B. 근데 이 A가 요렇게 수식어를 또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A와 B에도 불구하고 이겁니다. A와 B에도 불구하고. 됐죠? 그럼 여기 명사, 여기 명사. 그러니까 전치사 despite가 나온 겁니다. 여기 문법 조심하세요. 왠지 기니까 여기다가 although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긴 것일 뿐 although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뒤에 주어 동사가 아니라 명사. 근데 하필이면 또 두 개가 나와서 좀 헷갈릴 법도 했어요. 명사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학습된 식습관, 식사행동, 그러니까 식습관이라고 저는 약간 의역을 할게요. 학습된 식습관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식습관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are formed in early childhood,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김치 안 좋아하는 친구는 계속 김치 안 좋아하고, 짠 거, 단 거 좋아하는 친구는 짜고 달고 이런 거 좋아하고, 예를 들어 이런 것들. 그리고 inborn, 타고난 생물학적 차이점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음식이 뭐 예를 들어서 우유, 유제품이 안 맞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그냥 타고나기를. 어쨌든 그럼 이걸 잘 가면
약간 선천적인 거 요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선천적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안 바뀌는 요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맛에 대한 선호도는 wow, can be changed. 바뀔 수 주제문이네요. 형용사 쫙. 바뀔 수 있습니다. Throughout our lives. 우리의 삶을 통해 내내 평생에 걸쳐서 바뀔 수 있어요. Due to 뭐 때문이야? 다시 한번 이게 가소성, 신경 가소성. 즉, 금방 빠졌네요. 즉, 그게 뭐냐면 우리 뇌의 정말 놀랄 정도의 그런 adaptability.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려준 거죠. 바로 적응력이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요 지문 마지막 부분에 선생님이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 나이 때 겪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별 재밌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가 아니니까 마지막 얘기할게요. 자, 재밌는 얘기면 수업 중간에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정말 엄청날 정도로 놀라운 적응력, 그걸 뉴로플라스틱서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것도 뭐 같은 말이죠. 여기 땡땡 하고 나서 계속 형광펜. There is far more flexibility. 훨씬 더 많은 그런 유연함. 됐죠? 그때 상황에 맞춰서 바뀔 수 있는 거죠. In our food behaviors, 우리의 식습관, 식사 행동, 근데 저는 식습관이라고 살짝 의역할게요.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유연함이 있어요. 심지어 even as we age,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갈 때조차도 니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유연함들이 있대요. 바뀐다고요. 자, 봅시다. This is terrific. terrible 아니고 terrible은 끔찍한 거. terrific은 대단한 멋진 어떤 이 뉴스인데요. For adventurous eaters. 정말 도전적인 어떤 미식가들이라고 저는 의역을 또 할게요. 정말 도전적인 미식가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멋진 뉴스인 거죠. 근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want to expand their dinner menu. 저녁 식사 메뉴를 확장하고자 하는 이것저것 다 먹어보고 싶은.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전라도 홍어는 못 먹어. 특히 홍어애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고난도거든요. 사실 선생님도 전라도 출신인데 홍어애는 못 먹겠어요. 그건 음식이 아니야. 그건 음식 쓰레기라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 그 음식 쓰레기야. 모르겠. 이야, 그건 폭탄이야, 테러야. 근데 그걸 진짜 우리 전라도 시골 어르신들은 그러면서 드시거든요. 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언제가 바뀌게 될까요? 근데 미식가들에게는 홍어애를 나는 근데 그걸 나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나도 좀 쉽지는 않은데 하는데 이게 식성이 바뀐다고? 예, 내가 나중에 뭐 홍어애도 먹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거죠. 즉, it's a big taste world out there. 저 바깥에 있는 정말 거대한 맛있는 세상인 거죠. 아싸, 식습관이 변한다. 나 이제 저것도 먹어볼 수 있겠다. 하지만 또 동시에 그러나 it's amazing news. 또 멋진 소식인데 for those 하면서 eager가 또 뒤에서 꾸며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those가 뭐만 사람들. 그럼 여기 who are 이게 생략도 있는 거고 eager 간절히 to break poor diet habit. poor는 여기서 또 가난한 그러지 말고 그지 같은 식습관을 깨길 간절히 바라는. 그러니까 자기도 예를 들어서 초딩 입맛이야. 나이가 이제 30이 넘고 40이 넘고 하고 있는데 계속 초딩 입맛이고 계속 햄만 좋고 계속 햄버거만 좋아. 피자만 맨날 좋고 치킨만 맨날 먹고. 근데 자기도 이게 안 좋다는 걸 알아. 그럼 이 안 좋은 식습관이 이제 나도 깰 수 있겠구나 하는 좋은 소식이라고 이해됐죠.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모르면 당하는 여기 모르면 당하는 구간입니다. 일단 해석 먼저. 마치 뭐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즉 아이들이 gradually learn to like nutritious food. 점진적으로 영양가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처럼 just as 그러니까 이 큰 틀은 이거예요. just as so be. A 한 것처럼 so as 혹은 예전에 생략할 수 있고 be 하기도 하다인데 이때 so가 역시 또한 그러하다. 그래서 즉 앞에서 A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 like J. 나 J쌤 참 좋아. 진짜요? 자, 그랬더니 B 친구가 참을 수 없어. 나도 그럴 때 물론 me too 이런 방법도 있지만 so do I라고 할 수도 있죠. 나도 그래. 이때 so가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하다 이 뜻이죠. 이런 식으로 so가 앞으로 튀어나올 때는 뒤에 어순이 의문문 어순으로 뒤집어져 버립니다. 얘처럼.
이 와중에 역시 또한 하면서 to는 중간에 껴들어간 거고요. 즉 다시 한번 천천히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영양가 있는 음식들 됐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법을 자 배우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역시 또한 그러하다. 어른들도 이게 뭐야? 조동사, 주어, 동사, 어순으로 뒤집어 버린 겁니다. 즉 이렇게 의문문 어순으로 뒤집어진다고 해요. 역시 또한 그러하다. so가 튀어나올 때는 so do I 이렇게 한 것처럼 조동사, 주어, 동사로 이거 우리는 도치라고 하죠. 그들의 입맛에 대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readjust 이해됐죠?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어른 역시 됐죠? 여기 어법 내기 너무 좋습니다. so가 튀어나오면서 뒤에 어순이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가 된다. many 이때 many는 그냥 주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 동사가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어 동사 잘 보세요. 어법 주의해서 보시면서 who switch from processed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processed grain food from A to B 구조예요. A에서 B로. 그러니까 가공 처리되어 있는 그런 곡물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흰빵이나 흰쌀이나 됐죠? 이런 것과 같은 그냥 가공 처리된 곡물에서 from whole grain types 우리가 통곡물이라고 하죠. 이런 통곡물로 스위치 바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그냥 쌀밥에서 건강식으로 잡곡밥으로 통밀빵으로 이해됐죠? 바꾼 사람들은 예를 들어 하면서 점차적으로 learn to prefer 선호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면서 주어 동사가 이렇게 조금 애매모호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 동사 조심하세요. 배우게 되는데 learn to prefer the nutty flavors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견과류 맛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더 질감 있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냥 흰쌀밥보다 오곡밥, 잡곡밥, 통밀빵이 좀 더 이제 씹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씹는 질감, texture는 질감이에요. 질감을 더 선호한다, 더 좋아하게 되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repeated exposure 그러니까 반복된 뭐 해설지는 경험이라고 의역을 했던데 그럼 직역합시다. 반복된 노출과 그리고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is the key 핵심입니다. 즉 반복하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도 형광펜 한번 쳐주시고요. 여기도 형광펜. 그러니까 다시 한번 꼭 선천적인 것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노력하면 네가 의지만 있고 충분히 경험만 하고 노출만 한다면 바꿀 수 있어. 홍어를 계속 먹다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전체 요약 한번 해볼게요. Taste preference. 자, 맛에 대한 선호가 can change.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생애를 통해. Due to brain adaptability. 우리 뇌의 적응성, 가소성 때문에. 그리고 반복된 노출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반복된 노출이 helps people, 사람들을 돕는데 그들의 더 건강한 식습관을 발달시키도록 도와줄 겁니다. 뭐 이렇게요. 자, 진도는 끝났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선생님이 안 먹는 음식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뭐 그냥 식습관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기숙사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이제 지방에서 나름 이제 공부를 좀 한다고. 근데 이제 기숙사 환경이 좀 열악해.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90년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한 방에 12명이 사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12명이 어떻게 자야 노예야? 노예선이야 이거? 이거 선생님이 인터넷 짤로 그 아메리카 대륙의 아프리카 노예들이 실려갈 때 이렇게 해서 실려갔다고 이미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건 안 돼! 선생님 고등학교 때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해서 6명 있잖아요. 근데 이 위에 다시 위에 또 겹쳐져가지고 2층 침대인데 손 뻗으면 닿는 2층 침대예요. 그래서 2층 침대가 이렇게 평상처럼 2개가 딱 얹혀져가지고 한 방에 12명이 사는 놀라운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진짜 아우 정말. 근데 이제 식당을 가면 진짜 야생의 세대야. 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4인 한 테이블이거든요. 4인 이렇게. 그럼 4명이 와서 다 같이 먹는 게 아니라 반찬은 그러니까 밥과 국은 1인 배식인데 이렇게 같이 먹는 반찬들은 4명이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야생의 시대여가지고요. 누굴 뭘 기다려줘. 없어. 그냥 무당탕탕탕 뛰어가가지고 그냥 먼저 앉으면 먼저 와라라라라고 먹는 정말 야생의 시대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와중에 카레가 여러분들 일주일이면 21끼잖아요. 하루에 3끼씩 일주일이니까 21끼. 와
한 10끼는 카레가 나와. 그리고 5끼는 하이라이스가 나오고요. 한 4끼 정도는 짜장이 나와. 짜장밥. 아,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 카레가 정말 이렇게 으득하고 씹으면은 흙도 다 안 벗겨져가지고 야채에서 흙맛이 나는 그런 흙맛 카레 먹어봤나요? 흙맛 카레. 그리고 고기가 있는데 즐거하고 씹어지는 비계 카레. 정말 스님이 3년 동안 그거 먹으면서 다시는 죽어도 카레를 먹지 않으리라고 다짐을 하고 지금도 카레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제이쌤을 혹시 나중에 이제 제이슨과 밥을 먹을 이 기회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카레는 절대 안 돼요. 뭐 그렇고요. 자,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네요.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음식 얘기를 좀 했었는데, 잠깐 이제 진짜 안 끝나, 이제 진짜 넘겨도 되는데, 음식 얘기 했는데, 혹시 이제 내신 대비 기간에 체력적으로 좀 떨어져, 뭔가 이렇게 좀 힘이 드는 친구들은 고단백 음식들 위주로 식사를 좀 신경 써서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고1, 고2면 남학생, 여학생들 체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시점이에요. 잘 먹고, 열심히 복습하고, 카레는 먹지 말고, 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질문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가기. 자, 원문은 주제 문제였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10대 시절의 수능, 그러니까 수능하는 시점 나이도 정확히 언급되죠. 14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2병 요때. 그러니까 요때가 친구들 하는 대로 peer pressure라고 하죠. 또래 집단의 압력. 모두가 내라고 할 때 나도 내라고 하게 되는 이때 14살이 제일 강하지만 그게 지나고 17, 18 이제 여러분 나이가 되면 나는 나야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끼리 잘 지내는 거 다 좋고 다 좋은데 인생은 너의 인생인데 네가 행복해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언급이 안 됐지만 제발 인스타 그거 보면서 홍 부럽다 홍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 현생을 사세요. 그죠? 자, 갑시다. 일단 이 conformity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일단 수능에 대한 얘기예요. 이 수능이 이 10대 시절에 있어서 수능은 has been studied, 이제 연구가 이렇게 됐어요. 연구된 방식이 먼저 나옵니다. 좀 얄궂게 연구가 됐는데 보세요. 잠깐 수동 조심해야 되겠죠? 수능이라는 게 연구한 게 아니죠. 그 수능은 연구되어져 온 거니까 has been 수동 studied. 자, by putting young people in situations. 자, 이 젊은 친구들을 어떤 상황 속에 집어넣음으로써. 근데 첫 번째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where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상황인지 완전한 문장으로 꾸며주니까 where이 꾸며준 거예요. 즉 그들이 are asked to make a choice or decision. 어떤 선택이나 어떤 결정을 하도록 요구받는 상황이에요. 예를 한 번만 들어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예를 좀 너무 예민한 예를 들면 안 되는데 이제 우리하고 상관없는 정치 중립적인 걸 해야 되니까 자, 미국.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도 지역에 따라 공화당 지역, 민주당 지역 딱 정해져 있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좀 애매한 지역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동네가 공화당 지역이야. 이해됐죠? 이 동네 자체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든 친구들이 공화당 팬이야.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연고지에 따라 어느 정도 지역에 따라 팬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야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야구 뭐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전라도 같은 경우는 기아 타이거즈, 우리 경상도 특히 부산 쪽에서는 우리 부산 롯데 자이언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마산 쪽에서는 NC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또 라이온즈 빼면 서울 할까요? 또 한화 우리 대전 서울에 할까요? 뭐 이렇게 서울 뭐 두 팀이 있죠. 뭐 수원 뭐 이런 식으로 지역들마다 딱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 그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야구나 정치나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너 공화당이 좋아? 너 민주당이 좋아? 부산 가가지고 기아 타이거즈가 좋아? 너 롯데 자이언츠가 좋아? 이런 식으로 선택이나 결정을 하도록 요구받는 그런 상황 속에 애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웨어는 그 결정이나 선택이 어떤 결정이나 선택인지 얘기를 하는 거고, 요게 하나 까다로웠던 게 이때 대신 그냥 주어고 이 주어가 여기 나와 있는 그 선택이나 그 결정이 appears to go against 맞서는 것처럼 보이는 결정이에요. 뭐와 맞서냐면 what everyone else in the group is saying, 그 집단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맞서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 결정을 하도록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롯데 자이언츠
야구의 심장 부산에 가서 모두가 롯데 자이언츠라고 할 때 저는 기아 타이거죠. 모든 집단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결정. 이해됐죠? 모두가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에 가가지고 전부 다 뉴욕은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없겠네요. 표현 좀 잘못했습니다. 뭐 어찌됐건 공화당이 득세인 지역으로 가가지고 모든 반 친구들이 전부 다 트럼프 짱 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민주당이 옳다고 봐. 이런 거 이해됐죠? 그런 상황에 아이를 집어넣음으로써 연구가 됐대요. 이 짓궂은 사람들. 그러니까 상황이 이해됐습니까? 자, 계속 갑시다. 그러면 형광펜 이제 이 주제 부분이 먼저 던져주고 실험이 쭉 나오는 거죠. The fascinating thing about the result of these studies. 자, 이게 주어고요. 이 연구들에 대한 결과들에 관해 fascinating, 매력적인 한 가지 것은 바로 is 하면서 여기 핵심이죠. conformity, 이 수능이요. It's not spread equally. 똑같이 펼쳐지지 않는데요. 퍼져나가지 않는데요. Across all age groups. 모든 연령대를 가로질러서 똑같이 펼쳐지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14세 정도까지는 나는 사실 기아 타이거즈가 좋아도 남들이 다 롯데 자이언츠다 그러면 롯데 자이언츠예요. 사실 나는 마라탕을 먹기 싫지만 모두가 마라탕을 먹으니까 나도 마라탕 탕탕 그러면서 이해됐죠? 뭐 그냥 마라탕 좋아하는 척 하는 겁니다. 난 트럼프가 싫지만 그냥 좋은 척 하는 거예요. 모두가 공화당이니까 14, 15세까지는 이해됐죠? 즉 the willingness 그래서 그 자발성이요. To go along with others. 자, 남들과 함께 가는, 즉 순응하는 그 의지, 자발성이. 그래서 reaches a peak, 피크에 다다르는데 14살에. 그럼 14살 즈음까지는 남들이 하자는 대로 내 어떤 주관보다는 주변의 영향도 크게 받고 휘청휘청 마라탕 안 먹고 싶어도 마라탕 탕탕. 이해됐죠? 요렇게요. 후식으로 탕후루. 난 싫은데 너무 달아. 막 이빨에 막 자꾸 껴. 탕후루 먹으니까 나도 탕후루 이러면서 이해됐죠? 그런데 이제 14세를 넘어가면 after that 그 이후 this tendency decreases 이러한 경향이 감소하게 되고 so that 그래서 16, 17살쯤까지 바이 다음에 시간 남은까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Young people 우리 젊은 친구들이 즉 여러분 나이대 친구들이 are much more able to disagree 이런 거 어휘 문제 내기 너무 좋죠. 훨씬 더 반대하게 된대요. with the group 그 집단과 그리고 뭐 할 수 있게 되냐면 여기 이제 to가 걸려 있는 거죠. To stand up for 지지할 수 있는 거죠. 누굴 위해 일어서는 거니까 자기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이제 지지할 수 있는 거죠. 난 탕후루 싫다고 이러면서 난 마라탕 싫어 이렇게 이해됐죠? 부산에 가가지고 나는 기아가 좋아 이렇게 이해됐죠?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결과인데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두 문장에 한 번 더 핵심이 나오죠. 형광펜. 처음에 했던 얘기, 형광펜 쳤던 거 같은 말입니다. It demonstrates, 그것은 입증하고 보여주는데 The influence of the peer group, 또래 집단의 그런 영향력이 is not the same across all ages. 모든 연령대를 가로질러서 똑같지가 않다고요. 즉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친구가 미치는 영향이 점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마지막 영어 쫙 쳐주시고요. As young people mature, 성숙해감에 따라 즉 14세에서 넘어가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되어감에 따라 they become more resilient. 근데 이 단어를 어차피 여러분이 고2, 고3이 되면 그리고 선생님이 출판사 강의로 선생님이 제작을 거의 다 하는데 출판사 교과서를 출판사 중에 고1 출판사에서 resilient가 나온 출판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밑에 별표 치고 나왔지만 이 회복 탄력성이 있는 거 이 단어 외워두세요. 자, 훨씬 더 회복 탄력성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건 결국은 나는 탕후루 나는 싫은데 그럼 친구들이 이제 뭐? 너 탕후루 안 먹어? 뭐야? 너랑 안 놀아 하는 거에 대해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가 아니라 뭐 어쩌라고 난 탕후루 안 먹는데 회복 탄력성 뭔가 안 좋은 거 또래 집단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나야 하고 올라오는 이해됐죠? 그래서 more able to defend their opinions as individuals 개인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더 defend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지 뭐. 갑니다. Teenagers 10대들은 show peak conformity 자, 이 최고점의 수능을 보여주는데 대충 14세쯤에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숙해감에 따라 또래 집단에 미치는 영향이 weakens, 아까 책에서는 decrease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죠? 약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그들은 좀 더 독립적이게 된다. 즉, 앞에서는 이제 resilient, 회복 탄력성이 있다. 이제 바꿔 소개를 해봤어요. 그들의 표현에 있어서, 그리고 방어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방어하는 데 있어서. 알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한 번. 여기는 이제 친구가 미치는 영향 정도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인스타 뭐 안 할 수는 없죠. 저 DM도 다 주고받아야 되고, 그죠? 뭐 이런 릴스도 봐야 되고 바쁘죠.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에도 짧아요. 겁나 짧아요. 쌤이 여러분보다 이제 나이가 한참 많으니까 정말 내가 하고자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기도 정말 바쁩니다. 그러니까 남들한테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그리고 더 웃긴 건 그들도 정답을 모릅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네 길은 네가 가는 겁니다. 인생은 my way. 알겠죠?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질문에서 볼게요.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원문은 24번 제목 문제였었고요. 요거는 이 책을 한 권, 이 글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요렇게 제목으로 이제 나왔는데, Super Habit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책이 출판이 됐고요. 사실 이제 원제는 How to Change라는 이제 왓튼 스쿨 교수님이신데요. 밀크맨이라는 교수님인데 우유 남자죠. 자, 근데 안 웃긴가? 어찌됐건. 네. 이 책은 읽어보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말 재밌는 사례 가운데서 이제 한 가지, 실제로 교수님이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이제 소재를 가지고 요약을 해주면 뭐냐면, 헝거 게임이라는 이제 오디오북,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거, 오디오북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운동은 또 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연구하다 보니까 살이 쪘는지, 운동은 하기 싫고, 그 시간에 자꾸 이제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오디오북이나 듣고 있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하기 싫은 걸, 좀 더 정확히 표현할까요? 책에서 표현했던 대로 해야 하는 걸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을 없앤다라는 건, 나쁜 습관을 없애야 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만, 습관이란 건 우리 인생을 오히려 풍요롭게 만들어지는, 우리가 관성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려 습관을 만드는데, 어떤 습관을 만드는 거냐면 해야 되는 일과 뭔가 좋아하는 일, 해야 되는 일, 좋아하는 일. 그러니까 이 교수님에 따르면 운동 해야죠. 근데 좋아하는 일, 헝거 게임, 책 읽기, 오디오북 듣기,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체육관을 가야 거기서 트레드밀. 그래서 자기 러닝머신을 뛰어야 그게 오디오북을 주는 형태로. 이해됐죠? 뭐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으로 따지면 수학 문제 10개 풀고 릴스 한번 보기, 뭐 이런 거. 뭐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그래서 유혹 묶기 책에 나옵니다. 한번 되게 재밌어요. 책 자체가 좀 술술 읽기 편하게, 그러니까 막 고뇌하듯이 읽지 마시고요. 내신 끝나고 책 한 권 정도는 이렇게 읽어보는 거 권장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습관은 나쁜 게 아니라고요. 좀 더 정확히는 나쁜 습관마저도 나쁜 게 아니에요. 계속 갑니다. 우리는 그것들, 즉 습관이 필요합니다.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니까. 습관을 없앤다는 건 불가능하고, 오히려 우리 생존에 큰 무기가 사라지는 거죠.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understanding이 주어고요. is가 동사니까 수일치 조심하시면서, 즉 이해한다는 것은 첫 번째, 어떻게 뇌가 습관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고, 두 번째, 여러분이 그것들, 즉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은 is essential for business. 사업에 있어서도 되게 필수적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이제 핵심 부분입니다. 형광펜. One question to ask. 물어봐야 될 한 가지 질문은, 그러니까 Are you really trying to break a habit? 너 정말 습관을 깨부시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Would you do better? 너 좀 더 잘해 나갈 거니? 뭐 함으로써 by attaching to another one. 그걸 다른 것과 attaching, 결합하는 것에 의해. 즉 그게 유혹 묶기 기술이라고요. 다시 한번, 러닝머신 위에서 뛰기 플러스 오디오북. 알겠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왓튼 교수님 이렇게 나왔는데, 참고로 왓튼 스쿨은요, 세계 최고의 학교 중에 하나고요.
선생님도 당연히 못 갔고 근처도 못 갔죠. 우리 청출어람에서 우리 제자님들이 와튼스쿨 출신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쌤이 운 하나 툭 던져놓으면 여러분이 이제 뭐지 그런 게 뭐지 하면서 이제 검색을 해보게 되겠죠. 와튼스쿨 교수님들이 썼던 책 중에서 How to 시리즈가 있는데 지금 방금 봤던 How to Change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Getting More 뭐 어떻게 원하는 것을 더 얻을 것인가 협상의 기술에 대한 책도 있는데 쌤이 이제 이 두 권을 읽고 나서 좀 삶을 바라보는 방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책으로는 어떻게 원하는 것을 더 얻을 것인가, 이제 영어 원제로는 Getting More라는 책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방금 봤던 How to Change, 우리나라 원제에서는 Super Habit이라고 나왔던 한 번쯤 읽어보는 거. 이제 뭐 중고서점 같은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꼭 안 사더라도 잠깐 이렇게 보세요. 사례집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와튼 교수님들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와튼 교수님이신 이제 KT 밀크먼 교수님께서 led a research project. 자, 한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었는데 몸소 참여하시면서 그게 called Holding the Hunger Games Hostage at the Gym. 체육관에 Hunger Game을 hostage 뭐예요? 이게 인질로 삼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계 장치를 그 디바이스를 체육관에 가야 주는 거예요. 네, 평소에는 못 듣게 하고. 그런데 그 체육관에서 where이 나왔으니까 뒤 문장이 완전하겠죠. 실험 대상자들이 could only have access to their audio device. 그들의 이 오디오 디바이스에, 그러니까 이제 이 오디오북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 while they were at the gym에서 they were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접속사 뒤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도 할 수 있습니다. 체육관에 있는 동안에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관 가서 거기서 운동해야 네 오디오북 그 헝거게임 그 당시에 이제 헝거게임 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였던 거예요. 이건 꼭 들어야 돼 하면서 체육관을 가는 거죠. This uses a tempting habit. 이것도 괜찮네요. 이건 유혹하는 습관을 사용하는 거죠. 즉 listening to that awesome audiobook. 그 멋진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그리고 combines it with a habit 하면서 여기 이제 위치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라는 걸 굳이 좀 표시해 줬습니다. 여기 좀 힘들어 하길래 이 부분을 여기 이제 관계되면서 목적격 관계되면서 위치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은 이제 문법적인 것도 잘 봐야 되는 게 앞문장에서는 관계부사 where이 나왔고 여기는 이제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는 put 다음에 build 다음에 목적어가 빠져 있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그것을 습관 즉과 결합을 한 건데 어떤 습관이냐면 사람들이 뭔가 형성은 하고 싶지만 하지만 아마도 그렇지 않는다면 otherwise가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feel forced 뭐 하도록 강요받아요. 즉 미루도록 강요를 받는 내일부터 하지 뭐 다이어트는 오늘까지만 먹고 하장 이러면서 이해됐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이러면서 마치 운동과 같은 뭔가 미루고자 하는 그런 강한 압박을 받는 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만들고는 싶지만 뭔가 미루고자 하면 미루는 그러한 습관과 결합을 해버린 거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일과 결합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it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오디오북 듣기를 해야 되는 거 하면 좋긴 한데 하기 싫은 그 일과 결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험 대상자들은 하면서 우리 이번 시험지에서 여기 소유격 관계대명사 앞에서 한번 설명했었는데 한 번 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주시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뭐뭐의라는 소유격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그 참여자들의 장치가 held hostage 인질로 잡혀 있었던 그 실험 대상자들이 were 51% more likely to visit the gym. 알겠죠? 인질이 있으니까 나 그거 들어야 돼. 그러면 헝거 게임 들어야 돼 하면서 체육관 가가지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겁니다. And 그 마지막에 하나 더 충격적인 게 The really amazing thing 진짜로 흥미롭고 놀라운 것은 하면서 what이 나오면서 앞에 명사 없고 뒤에 주어 빠진 거 보이죠? What happened? 발생했던 것입니다. After it was over. 그 실험, 여기서 이승 그 실험이죠. 그 실험이 끝난 후에 발생한 일이에요. 즉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Nearly 2/3, 거의 3분의 2가 옵트가 선택하는 겁니다. Pay to have gym-only access for their devices. 자, 그 장치에 대해서 요금제가 있는데 체육관에서만 쓸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한정적으로 특정 지역에서만 쓰는 거니까 요금제가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체육관만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지불을 하는 걸 선택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이거 내가 실험으로 했는데 진짜 좋다. 운동도 하고 운동하는 게 강제되네. 오케이, 그럼 내가 자발적으로 이거 오디오북 여기 체육관에서만 쓰는 요금제로 바꿔야 되겠다. 이해됐죠? 이렇게요. 전체 요약 한번 해볼게요. 공부도 딱 똑같습니다. 하기 싫은 거, 하지만 해야 되는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과 잘 한번 결합을 해보세요. 자, instead of 뭐뭐 하는 대신에 breaking habits, 습관을 깨 부수는 대신에 combining enjoyable activities. 자, 뭔가 즐거운 활동을 combining, 결합하는 것은 with difficult ones, 뭔가 어려운 일과 through temptation bundling, 유혹 묶기를 통해. 알겠죠? 하고 싶은 일과 즐거운 일과 어려운 일을 결합하는 것은 주어 helps people, 사람들을 돕는데요. build lasting habits, 지속하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그래서 자발적으로 막 했으니까. 그리고 increases motivation effectively. 그리고 동기부여를 효율적으로 향상을 시켜줍니다. 공부하기 싫은 친구들, 이 강의 듣고 뭐 하자.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잘 섞어서 현명하게 공부하도록.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질문에서 볼게요.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원문은 어법 문제였었고요. 어법이 원래는 이제 뭐 수일치 문제가 오랜만에 너무 기본적인 수일치 문제가 나와서 그런지 생각보다 또 정답률은 또 이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거 봤는데 막상 또 정답률 보니까 이게 뭐지? 일단 알겠습니다. 어떤 기능, 이제 그 다음에 한계인데 단순화시킨 개념 모델 기술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예를 뭘 들어줄까 고민했는데 지금 딱 좋은 게 여러분들 유튜브나 인스타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나 인스타가 여러분 핸드폰 안에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래도 다 알겠지만 어릴 때는 당연히 이 영상이 지금 여러분 릴스 보는 게, 쇼츠 보는 게, 유튜브 동영상 보는 게 당연히 핸드폰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어릴 때는. 그죠? 굉장히 직관적으로 내 핸드폰에서 영상이 구동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그건 단순화 시켜놓은 거고, 저 먼 서버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이건 클라우드에 있는 거고, 그죠? 진짜 서버 들어있는 거 저 먼 어딘가 바닷속 해저에 있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여기저기, 혹은 그 동영상 서버라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소스들이 여기저기 이 조각난 채로 전 세계 어딘가에 펼쳐져 있는 게 여러분 핸드폰 안에서 구동이 되는 것 뿐이죠. 휴지통 폴더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핸드폰 안에, 여러분 노트북 안에 휴지통 없습니다. 휴지통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휴지통 모양으로 해놓고 거기다가 파일들을 넣어 놓는 거죠. 그럼 이건 임시 저장 공간이죠. 그 임시 저장 공간에 넣어놨다가 우리가 진짜로 완전 삭제를 나중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는 그냥 휴지통이라고 그냥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준 거지 실제로 휴지통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전체 요약 한번 해봤고요. 시작해 볼게요. 그러니까 개념화시킨 모델이란 게 다시 한번 하나의 설명인데,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화된, 뭐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단순화된 그런 설명인 겁니다. 다시 한번 휴지통도 사실은 임시 저장 폴더란 말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기술적으로는. 알겠죠? 바로 지웠다가 내가 이거 지워야지 하고 삭제 버튼만 바로 있다 보면 진짜 아이고 이거 지웠으면 안 되는데 하는 일들이 발생하니까 임시 저장 폴더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걸 임시 저장 폴더라고 하는 것보다 휴지통, 비우기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It doesn't have to be complete. 완벽할 필요도 없고요. Or even accurate. 아주 정확할 필요도 없죠. As long as 뭐뭐 하기만 한다면 it is useful. 어휘 잘 보시고요. 유용하기만 하면 엄청나게 완전하거나 엄청나게 정확할 필요도 없죠. 적당히 딱 맞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내비게이션에 그냥 길 이렇게 해가지고 띠리디리띠띠에서 이제 여러분의 이제 엄마 아빠 차가 그려져 이렇게 가는데, 사실 이 내비게이션에 그려지는 이 지도 모습이 1000% 정확한가요? 약간 뭐 다르고 약간씩 뭐 다르잖아요. 근데 이 정도 정확성이면 뭐 적당히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니까 우리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가 어법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주어였고 이게 동사였는데 이걸 좀 많이 틀려서 약간 요즘 수일치 문제가 오랜만에 나와서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일들이나 폴더들이나 아이콘들, 선생님이 아까 휴지통을 예로 들었는데 여러분이 보는, 근데 그게 어떤 거냐, 뭐 이렇게 이중수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좋아요. 이 아이콘들이 여러분이 보는 아이콘인데 또 뭐 되는 아이콘이냐면 displayed on a computer screen,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에 컴퓨터에 디스플레이 보여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그런 파일들, 폴더들, 그 다음에 아이콘들은 help people, 사람들을 돕는데요. create a conceptual model of a document and folders inside the computer. 뭐 여기까지 한동안을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서나 그런 폴더들의 개념화된 이미지를 만들어준다고요. 이런 식으로 문서 파일 같은 거, 여러분들 PDF 같은 거 많이, 노트북이나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에서 꺼내서 뭐 패드라든지, 그럼 그 PDF가 파일로 진짜 문서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아니면 어떤 앱이라든지 뭐 어플리케이션, 뭐 마찬가지 앱이죠. 응용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화면 위에 탁 던져놓고 거기다 이미지 이렇게 생겼겠구나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there are no folders inside the computer. 컴퓨터 안에는 폴더, 문서 처리란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effective conceptualizations. 그러니까 아주 효과적인 개념화인 거죠. 그냥 머릿속에 이런 식으로 개념만 딱딱딱 잡아놓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설계가 된 건데 make them easier to use, 쓰기 쉽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휴지통을 예로 들어보자고요. 아이콘 모양도 휴지통으로 딱 생겼고 이름도 휴지통이니까 그걸 임시 저장 폴더라고 해놓는 것보다 삭제되기 예정 임시 저장 폴더, 이거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손쉽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좋다고요. 그러나 형광펜, 이제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고, 디픽션을 왜 별표를 줬나 모르겠습니다. 외우세요. 그러죠. 좀 어이가 없지 않나요? 뭐 출제면 왜 이러셨을까? 자, 이러한 설명은, 묘사는 그러나 can add to the confusion. 혼란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여기서부터 글의 이름이 바뀌니까 이 문장은 끼워넣기 문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즉, when reading email or visiting a website. 자, 여러분이 이메일을 읽거나, 근데 여러분 이메일 읽을 일이 없잖아요. 저 이메일 계정도 잘 안 들어가는데.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 이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유튜브 들어갔어. 인스타 들어갔어. 릴스 들어가서 쇼츠 보고 있어. 그때 the material, 그 자료가, 그 동영상이 appears to be on the device. 여러분 장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요거 모르면 해석이 이상해지는데 for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 나오게 되면 이때 for는 because의 뜻입니다. 얼른 써놓으세요. 참고로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말로 하는 걸 안 쓰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현장에서 피드백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물론 이제 완벽히 알아서 안 쓰는 건 이해가 되는데 기억보다 앞서는 게 기록이니까 쓰세요. 귀찮아하지 말고. 알겠죠? 왜냐하면 that is where, 그게 바로 뭐뭐한 곳이기 때문에, where는 뭐뭐한 곳. It is displayed and used. 그게 디스플레이 돌아가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사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니 당연히 내 핸드폰 안에 이 동영상이 있는 거지. 특히 어릴 때나 아니면 특히 어르신들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죠? 근데 와이파이만 끊겨보세요. 뭐 될 리가 없잖아요. But in fact, 하지만 사실 in many cases, 많은 경우 the actual material, 실제 그 자료는 is in the cloud. 클라우드 서버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위치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수동 on some distant machine, 저 먼 거리에 있는 그런 기계장치에, 서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즉, the conceptual model is of one coherent image. 그러니까 이 coherent는 요거는 이제 어려운 단어는 맞는데 일부 고3 모의고사나 과거 기출문제는 그냥 나온 적이 있고, 특히 이제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런 거 그냥 내시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냥 외우세요. 이것도. 알겠죠? 다시 개념화된 모델은 하나의 일관성 있는 이미지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는 동영상이 그냥 하나의 동영상. 근데 거기 음성 파일도 있고, 거기 뭐 그래픽 효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특수한 여러 가지 파일들, 소스들이 좀 섞여 있을 건데, 그게 사실은 다 부분들의 합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의 동일한 걸로 본단 말이죠. 반면 사실, it may actually consist of parts. 사실은 부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각각이 located. 자, 여기는 이제 원문이 어법이었기 때문에 또 어법 내지는 않을 건데, 이 각각이 위치되어져 있는 건데,
on different machines, 서로 다른 기계장치, 알겠죠? 여기다 ing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자, 어떤 기계장치냐면 could be almost anywhere in the world. 전 세계 어디에든지 있을 수, 전 세계 뭐 클라우드 서버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계장치에 각각이 위치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어법 얘기를 하려다가 뭐 이것만 살짝 얘기하고 넘어가면 consist of는 대표적인 동사라 우리말로는 구성되다인데 영어로는 이렇게 수동을 쓰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구성되다의 뜻이에요. 알겠죠? 전체 요약해 볼게요. 자, 개념 모델이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단순화시킵니다.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를 위해. 자, 그러나 그것들이 아마도 현실과는 좀 다를 거예요. 그러면서 때때로 혼란을 이끄는 거죠. 어떻게 이 디지털 시스템이 실제로 기능하고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헷갈리게 핸드폰 안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실시간 스트리밍에 불과한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자, 글의 이름 바뀌는 거 좀 조심하셨어야 되고요. 원문이 어법이긴 했는데 여러 가지 구조가 조금 복잡했던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꼼꼼히 복습하도록. 됐죠?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어휘 문제였고요. 완벽하게 대조되는 글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걷기란 정말 어쩔 수 없이 걷는 거다. 근데 내 에너지 아껴야 되는데 아낄 수도 없고. 근데 글의 이름이 샥 바뀌면서 반면 선진국에서는 뭐다 걷는 거 그냥 일부러라도 한다. 운동을 위해 한다. 뭐 이런 완벽하게 상반되는. 그래서 contrasting perspectives, 서로 대조되는 관점인 거죠. 걷기에 대한. 그래서 developing, 지금 발달 중인 개발도상국들, 그 다음에 developed, 이미 발달이 된 선진국 사이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거의 한 가운데 정도까지는 죄송합니다. 개발도상국 얘기죠. 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principle, 교통수단이 사실 이제 이 mod란 단어는 밑에 어휘집에 해설지, 공식 해설지에 이제 교통수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그냥 좋습니다. 근데 방식이나 방법이란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쓰여요. 어쨌든 이 개발도상국에서 이런 뭐 교통수단,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 심지어 대도시에서도 그것은 하면서 여기 mod가 주어, is가 동사, still walking, 여전히 걷기입니다. because of 뭐뭐 때문인데 constraint는 억제 때문이죠. on the resources, 자원들에 대한 그런 부족과 억제 때문인 건데 어떤 자원이냐면 요구되는 자원이니까 자원이 요구하진 않죠. 요구되는 거니까 needed to operate extensive transit system. 이것도 뭐 별표 줬던 것 같은데 외우세요. 그러니까 정말 광범위한,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버스를 만들면 뭐예요? 도로가 없는데. 반대로 도로를 만들면 뭐해? 버스가 충분치 않은데. 아니면 뭐 도로도 있고 버스가 있으면 뭐예요? 그것들을 운반해줄 전반적인 드라이버가 없는데, 아니면 사이 간접자 뭐 신호등이 없는데, 뭐 등등등등, 전기가 부족한데, 뭐 등등등등. 그래서 그것들을 운영하고 트랜짓 시스템, 그 이동 시스템에 작동시키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그런 광범위한 자원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 때문에 여전히 걸어다닌다. people, 사람들이 이제 커버한다고 하죠. 그냥 우리말처럼 long distance, 긴 거리도 다 충당을 합니다. on foot, 걸어서 매일. 그리고 expand human energy, 인간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근데 어떤 인간의 에너지냐면 they can hardly, 부정어입니다. 거의 뭐뭐하지 않는 spare. 그러니까 spare가 아껴놓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러니까 아껴놓은 걸 이제 내어주다. 이렇게 참 역설적이죠. 사전 찾으면 좀 깜짝 놀랄 거예요. 스페어 타이어에서처럼 타이어를 예비 타이어, 뭐 다 터질 것 대비해서 예비 타이어. 그래서 아껴놓다의 뜻도 있는데 아껴놓은 걸 내어주다의 뜻도 있어요. 뭐 어떡해. 그죠? 다 외우셔야죠. 그래서 그들이 내어줄 수도 없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에너지를 소비해가 정말 소중한 이런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하루 종일 걸어 당기는 거죠. Walking under those conditions, 그러한 상황 하에서 걷는 것이란 건 is an unavoidable burden, 피할 수 없는, unavoidable, 어휘 문제 내기 좋겠죠. 여기다가 unavoidable,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담입니다. 어떤 부담이냐면 consumes productive capability, 생산 능력을 소비시켜버리는. 그렇죠. 아니 내가 걷는 거 하루에 한 8시간 걸어버리면 도대체 무슨 힘으로 사회 전반적인 생산 활동에 힘을 쓰겠어요. 힘 다 써버리지, 걷는 데다가.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글 이름이 바뀌는 요 문장. 그러나, 그럼 요거는 이제 끼워넣기 문제도 좋고요. 북미 지역과 서양에서는 그러나, 접속사는 늘 조심하시고. 이 태도와 정책이
정반대입니다. 실제 이제 여기 뭐 same 하면서 어휘 문제를 했습니다. 어휘 문제 좀 쉬웠죠. 정반대입니다. 즉 놀랍게도 여기 이제 형광펜 가능하죠. Walking is efficient, healthful, natural. 걷는 거라는 게 효율적이면서도 건강을 위한 거고 되게 자연스러운 행동인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마지막에 살짝 비과요. 자, 뭔지하면 We should do more of it. 우린 더 걸어야 돼. 거의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우리도 보면 걷는 게 최고다. 그다음에 뭐 여기 이제 걷는 것만 나왔지만 이제 살짝 뭐 슬로우 조깅도 좋다. 뭐 이런 거 훨씬 많이 나오죠. 그리고 some of the current trends. 최근 일부 그런 트렌드, 유행이 should be reversed.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요즘 유행이라는 게 아니 자꾸 안 걷고 차 타고 다니는 거. 알겠죠? 선생님도 이제 읽으면서 살짝 반성을 했는데 선생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선생님 이제 촬영하고 있는 촬영실이 선생님 학원인데 정말 부끄럽고 진짜 부끄러워. 근데 이유는 있는데 그래서 이유는 얘기해 줄게요. 이게 선생님 살고 있는 아파트면 이게 그래서 운전을 해서 이게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가 선생님이 있는 학원이에요. 차로 오면 2분 거리야. 걸어가면 걸어도 5분 거리. 차로 가면 2분 거리. 선생님 왜 차를 타고 와요? 들어보세요. 아니 근데 선생님이 또 촬영 여기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제 또 출강하는 학원이 또 있단 말이에요. 또 선생님 또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또 있다 보니까 변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또 바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바빠. 그래서 또 와서 차 끌고 가는 것보다 여기서 차를 변명하는 중이었어요. 자, 그래서 가끔 선생님도 자괴감을 느껴. 내가 지금 2분 운전을 왜 했지? 근데 습관적으로 차를 끌고 오게 돼. 어쨌든 그래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트렌드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더 걸어야 돼. 지금 차 타고 다니는 트렌드 바꿔야 돼. 부끄럽습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Among the most popular exercise machines, 가장 인기 있는 운동 장비들 중에서 in health clubs and in homes 그러니까 헬스장과 사실 이제 gym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 장비들 중에서인데 어법 조심해야 되죠.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어요? 운동 장비들 중에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주어가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앞으로 튀어나온 거고 여기가 동사입니다. 그럼 주어 어디 갔죠? 그럼 얘가 주어인 거죠. 그래서 여기 treadmills, 우리 이제 소위 러닝머신이라고 하는 러닝머신이 주어니까 여기다가 수일치 맞춘 겁니다. 여기 홈도 주어가 아니고 헬스장도 주어가 아니고 여기는 머신도 기계장치도 주어가 아니에요. 주어는 저기 있는 treadmills입니다. 잘 보세요. 물론 여기 머신도 복수니까 뭐 쟤가 주어구나 하면서 이렇게 R을 맞췄어도 별 문제는 안 생겼겠지만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자,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러닝머신입니다. 근데 그 기계장치가 어떤 거냐면 simulate simulate죠. 죄송합니다. simulate 동일하게 하는 거죠. 걷는 것과 걷기와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또 어휘 문제 내기 좋겠죠. 원문이 어휘긴 했지만. 그런데 그것이 하면서, 그럼 여기서 which가 의미하는 건 여기 있는 그 걷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and it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걷기라는 게 could be, otherwise, 그렇지 않았더라면, otherwise는 항상 이렇게 중간에 껴들어갑니다. 이런 게 아니었더라면, 사실은 굳이 헬스장 가지 않고 그게 아니었다면 accomplished, 성취됐을 겁니다. With a transport purpose on the street, 길거리에서 운동의 목적으로, 죄송합니다. 운송의, 이동의 목적으로 이미 성취가 됐을 그런 걷기를 모방해 놓은 헬스장에 있는 러닝머신이 가장 인기가 있어요. 얼마나 역설적이니. 그냥 걸으면 되는 것을 왔다 갔다 할 때 차 안 타고, 제이쌤! 나도 너무 웃긴 게, 그리고 그 차를 끌고 선생님 학원 다음으로 많이 가는 곳이 헬스장이에요. 그래서 나 보면서 너무 뜨끔했다니까. 이게 내 얘기예요. 네가 걸어다니면 됐을 것을 굳이 또 다시 차 끌고 또 선생님 헬스장이 또 여기서 차로 또 5분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학원까지 2분 거리고 헬스장이 또 차로 5분 거리예요. 그럼 여기까지 가서 차 주차해놓고 또 올라가서 뭐 하는 거예요? 헬스장 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냥 걸어 다니면 되겠다 그냥 그 얘기입니다. 아이 부끄러워. 자, 전체 요약 한번 해볼게요. 네, 돌아오세요. 네, 전체 요약 갑니다. while 뭐뭐이긴 하지만
Walking remains an exhausting necessity in resource constrained nations. 또 이렇게 한번 바꿔쓰기 해봤어요. 그러니까 걷기라는 게 되게 지친, 필요한, 하지만 그런 필수적인 곳으로 남아있죠. 자원이 제한된, 즉 개발도상국에서는. 반면 선진국은요, 그걸 굉장히 럭셔리한 건강상의 이점으로 여기는 거죠. perceive A as B입니다. A를 B로 여기다. 그러면서 종종 pursued, 추구하는데 인위적인 수단을 통해서 차 타고 다니면서 헬스장 가서 트레드밀, 러닝머신을 어디 갔나요? 러닝머신을 타고 다닌다. 멍청이! 그러지 말고 그냥 차라리 걸어 다녀! 라는 얘기였습니다. 아이 뜨끔하면서 여기까지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질문에서 볼게요.